네, 백전무패 시간입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타이틀은 헷갈리는 시장. 소프트 랜딩의 반대말을 보통은 하드 랜딩이라고 알고 그렇죠. 있지만 예. 요즘은 그냥 계속 플라잉, 예. 네, 랜딩을 안 하는 거죠. 네, 미국 경기가 워낙 지금 지표들이 좋아서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이게 논리적인 화법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고용지표가 정책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어떤 키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조금 변화시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주까지 코스피가 10% 이상 올랐고요. 네. 반도체 업종은 16%, IT 가전,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포함된 업종인데 2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민감도가 좀 높아졌던 시점이었고 이 부분이 고용지표 발표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차익 매물을 좀 늘렸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워낙 1월달에 많이 올라서 네. 2월은 뭐 숨고르기 정도는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관건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이제 정말 안정될 수 있느냐. 미국 고용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물가가 예상하는 대로 둔화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뭐 지금 뭐 예상을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가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에 3%나 2%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이고 달러 약세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추세는 여전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과열되는 국면에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치고는 나쁘지 않은 다른 재료였다면은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또 이렇게 될 텐데. 자, 근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고용지표를 가지고 미국 사실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맨데이트 뭐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 고용 두 그렇죠. 가지를 가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고용은 지금 거의 사실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절대 고용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물가일 텐데 과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일단 고용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얘기됐지만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지금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하고 물가의 연결고리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좋으면 네.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서 이 부분이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네. 현재까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요번에 지표도 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둔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1월 달 미국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한 플러스 4.4를 기록을 했는데 네. 작년 2, 4분기 이후에 계속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올해 1월 수치는 지난번 12월에 비해서는 둔화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고용 지표가 좋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용이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시장 전망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준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크게 어떤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의 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게 된다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도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은 이미 뭐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서 사실 문 열어보고 뭐 쇼크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미국의 이제 빅테크는 해고를 되게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과연 앞서 모두에도 나왔던 경기 침체일까?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고용 상황이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미국 시장은 미스테리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견고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 지수에 올해 2023년도 EPS 망치는 한 4%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테슬라가 포함된 자동차 업종이
마이너스 15%로 가장 많이 조정이 됐고요. 반도체 쪽도 마이너스 13%로 그 다음으로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경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 증가폭도 가장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12월 기준으로 미국 올해 1월이죠. 올해 네. 1월 기준으로 미국 그 전체 기업들의 해고 건수가 한 10만 건이 넘었는데 네. 여기서 40%가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의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해고가 이렇게 많은데도 고용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한쪽에서는 해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좀 네. 다소 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조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업종이 뭐 교육, 의료나 레저 접객 부분, 주로 이제 리오프닝하고 관련된 네. 업종들인데 이쪽으로는 뭐 한 달에 10만 명 이상씩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뭐 리테일 쪽이나 아니면 금융 쪽에서 해고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이거를 흡수를 하면서 전체 고용 시장은 상당 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연말 연초에 시장에서 우려됐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지금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진입 시점도 당초에는 올해 1분기나 2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분기보다는 2,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정도가 좀 그 시리어스하기보다는 좀 마일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돈 조금 더 주는 단기 일자리가 넘쳐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고용의 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예,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서 2월 우리 증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이슈 그리고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짚고 계시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에 코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 네. 이 7일 날이죠.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8일 날이 되겠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이코노미 클럽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이게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시각을 바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미국 파월 의장은 그 2월 1일 FOMC 회의에서 물가를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건 상품 물가고 앞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은 주택 물가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고 네. 이게 고용 시장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파월 의장이 이코노미 클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번 고용 지표를 연결을 해보면 고용이 좀 좋았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좋았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물가에 대한 시각은 고용이 연결된 부분의 물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이번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어떤 물가에 대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연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금은 진정시키는 부분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다음 주에 이제 물가 지표인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둔화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물론 폭은 그 전보다 좀 줄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둔화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흐름 부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일 기준으로 5%대 후반만 접어들어도 5와 6은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이 FOMC 성명서 이외에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세게 발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에 뭐 충격을 줄까 싶긴 한데 우리가 상식을 봤을 때 예, 예. 그런 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평이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안도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 이 수급이 많이 좀 좌지우지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순매수 기조 뭐 매도로 반전했다고 어제 하루 팔았다고 매도로 반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외국인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다만 1월 달에 너무 많이 샀죠. 6조 원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규모는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향성 자체가 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물가 안정인데 상반기 중에는 미국 물가 안정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달러와 약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속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언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신흥국 시장의 어떤 음식은 좀 다릅니다. 신흥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고 IT를 기반으로 한 한국이나 대만 시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수혜, 달러와 약세 수혜를 조금 더 다른 시기보다는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럼 구체적인 섹터나 산업 분야 예. 이쪽을 보면 전도 유망하다? 이쪽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순매수 기조가 한국과 대만 시장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중국도 좀 매수하긴 하지만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글로벌 테크주, 신흥국 테크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향후의 어떤 사이클이 달러 약세나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소노 이런 부분들로 계속 움직이게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의 주도는 역시 반도체나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그 글로벌 유동성 수혜가 추가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나 은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들을 들어봤고요. 100점 우패 시간이었습니다. 매크로 전략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은행 투자상품 전략부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부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